자,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이야기 갈 텐데요. 자, 여러분들 아마 사회복지공무원 다들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인데, 그러니까 공무원 이제 구청 같은 데서 사회복지 담당 일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어 사회복지사라 부르죠. 사회복지공무원. 근데 보통 보면 이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일이 상당히 힘들다. 자살률이 높다. 그래서 일이 상당히 힘들고 고되다. 그렇게 알고 계신데 우리 밑부님이 아마 현직이신 것 같아요. 현직으로서 사회복지 공무원이 이런 직업이다. 실상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적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부님이 정성대로 적으셨으니까 네, 돈에 대주시겠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민 사연은 아니고 사회복지 공무원 구급에 대한 정보 공유하고자 글 올립니다. 평상시 출퇴근하면서 붕어형 방송 너무나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못 해본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간접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는 현직 구급 사회복지직이고 작년 10월 중순부터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해 4월 중순에 막 시보를 뗀 풋내기입니다. 막상 일을 시작하니 사회복지직에 대해 많은 정보 없이 들어오시는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인터넷 커뮤니티 글을 봐도 복지직은 힘들다, 야근이 많다, 이 정도가 끝으로 구체적인 정보가 그다지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간단히 사회복지직 준비 전 경위를 말씀드리면 저는 학부 졸업 후 24살 때부터 3년간 문화예술 관련 회사를 다니고 거기서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담당, 경력 살려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지도사로 이직을 해 3개월 정도 근무하다 퇴사하고 바로 공시 준비 9개월에서 임용됐습니다. 원래도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과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에 자격증 준비와 수험 공부를 같이 해야 하는 스트레스는 없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하는 업무 및 강도. 신규인 제가 많은 사회복지직의 업무를 감히 말씀드리는 게 웃기지만 제가 담당하는 일을 말씀드릴게요. 대개 신규로 임용되면 시청 또는 본청보다는 동으로 발령돼서 보편적 복지 업무를 담당합니다. 저는 현재 노인, 장애인, 청소년, 아동, 보육, 한부모, 바우처 등을 맡고 있습니다. 바우처 나중에 물어볼게요. 맡고 있는 서비스를 굳이 종류별로 나이를 본다면 100가지는 넘습니다. 복지 서비스가 날이 갈수록 종류가 다양해지기 때문이겠죠. 구체적으로 일을 풀자면 예를 들어 장애인 분야의 경우 장애인 영어 신청, 장애인 주차 표지 발급, 장애인 등급 심사 신청, 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 등 민원인들의 각종 장애인 서비스 신청, 본청을 올리고 공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발령받아 일하는 3개월 동안은 매일 울면서 일했지만 3개월 버티니 적응되었습니다. 처음에 일이 힘든 이유는 엄청나게 복잡해서 소우주라고 불리우는 사회복지 전산망에서 헤매느라 힘든 이유도 있고 제대로 된 인수인계가 부재해서 힘든 이유도 있으며 종류가 워낙 다양해 여러 종류를 조금씩 익숙해져야 하다 보니 스타일까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보통 사기업이나 직장은 전임자의 AS 기간이랄지 어느 정도 알려주는 기간이 최소 일주일은 있지 않나요? 없습니다. 공직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사기업도 없어요. 제 전임자도 제가 이 자리로 온과 동시에 다른 부서로 발령나기 때문에 발령이 바로 앞전 주말의 반나절 3, 4시간 설명드는 게 고작이고 인수인계서 A4 서너 장이 끝입니다. 그 사람도 본인이 갈 부서의 전임자에게 인수인계 받아야 하니 시간을 많이 뺏을 수도 없어요. 막상 근무 시작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이지만 민원인이 요청한 서비스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를 때마다 지침서 20건에서 해당 내용을 찾아보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사회복지전산망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도움받거나 다른 동의 신규자가 아닌 같은 보직 주사님께 굽신굽신하며 물어보며 주먹국으로 일을 배워야 합니다. 전임자에게 물어보고 싶어도 전임자도 다른 부서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어떻게든 해결해야 합니다.
솔직히 시간이 지나면 일 자체는 웬만한 일들은 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받아 시청으로 올리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안내하는 일까지라 업무가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동에서 보편적 업무를 담당하는 신규여서 그렇습니다. 반면 시청에 근무하시는 조사팀, 급여 지급팀은 전문 지식도 많이 필요하고 일도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메신저에 보면 매달 사회복지급여일 앞전 후로 2주 정도는 11시, 12시에 퇴근하시는 주사님도 많이 봤습니다. 시청이나 본청 야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친오빠가 다른 지역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데 오빠의 말을 들어봐도 별반 다르지는 않더라고요. 또 급여 지급 담당자는 급여 환수하는 업무도 해야 해서 하루하루가 전쟁이긴 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민원 내용과 업무 강도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장애인 등급 재판정 심사를 하셨는데 민원 인분 배제를 해서 등급이 예전보다 더 낮게 나올 거니 반려할까요 말까요 라고 생각해서 미리 말씀드려도 쌍욕하시는 경우도 태반이고 딱히 주민센터에 용모가 없지만 맨날 술 드시고 전화하는 민원인도 많습니다. 금융재산이 4억이나 있는데 컨테이너에 살면서 알코올 중독자로 사는 사람이 수시로 전화해 30분씩 통화기를 붙들고 있기도 하고 장애인 주차 표지 단속에 걸려 과태료 부과된 사람이 저한테 자기가 낸 세금 얼만데 이런 짜잘한 일이나 열심히 하냐며 저더러 공무원 접회를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런 민원을 받다 보면 엄마의 시간이 줄어들어 자연히 야근 한두 시간은 기본으로 하게 됩니다. 요즘은 민원이 무서워 전화를 먼저 끊지도 못합니다. 국민신원고에 민원 넣는다고 협박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으신지요. 끊고 나중에 시청 민원 지적과에서 경위서 작성하면 된다지만 그 일도 한없이 피곤하기에 민원인한테 원만하면 맞춰줍니다. 참고로 제가 지난 1월에 결혼했지만 결혼 전날까지 야근했습니다. 아 진짜요? 그거 없나 보네. 결혼 며칠 전까지. 모두 사기하면 결혼 며칠 전까지 하지 않나 여러분들? 휴가 쓰지 않나? 안 하면 내일 일이 쌓이고 내일 또 악성 민원이 들어와 근무 시간에 공문 등 서류 업무 처리가 힘들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야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다들 동에서 근무한다면 단체를 하나씩 만드는데 사람 대하고 챙기는 것도 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 노인회를 맡고 있는데 격려잔치 때 출근은 기본, 봄, 가을 시즌 야유회 때는 새벽 8시 30분까지 버스 출발 장소로 나와 이것저것 챙깁니다. 저희 동 경로당이 15개 소니까 거의 봄, 가을마다 각 15번씩 새벽 출근. 그러면 5시 일어나겠네. 노인표 챙기는 시의원들이 야유회 출발 직전 장소에 나오니 동장님도 나오시고 동장님이 나오시니 팀장님도 나오시고 저도 나와야 되는 그거죠. 꼰대 집단. 몇몇 인구수 적은 동도는 칼퇴를 한다고는 하는데 그분들도 어차피 본청 가실 거고 사례관리 업무 하실 거니 언젠가는 야근하시는 듯 해요. 자, 두 번째 보수. 야, 이런 거 정말 이런 거 적기 힘든데. 야, 기본급 148에서 148. 146에서 148 플러스 기본 야근수당 8만 원. 복리후생비, 교통비, 식대비 하라고 주는 돈 같아. 27만 원. 자격증 수당 3만 원. 거기다가 야근하는 만큼 초과 근무 수당 정도입니다. 초근은 제가 초과 근무죠. 초근 42에서 3시간 정도 했을 때 41만 원 받았나 40만 원 받았나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안 받고 칼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럼 계산해 볼게요. 155, 한 188, 187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3 복지. 복지 포인트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저희 시는 70만 원에 전통시장 포인트 10만 원 주고 경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비 40만 원 받습니다. 또 제가 지금 임신 중인데 임신 중이시네요. 제도대로라면 모성보호기간이라고 하루 2시간씩 휴가를 쓸 수 있는데 실상 쉽지 않습니다. 일이 많기 때문에 맨날 특별 휴가를 달라놓고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는 사기업보다는 복지가 좋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출산휴가 쓰셨나? 4. 분위기.
군대 조직이나 꼰대 조직이라 생각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게 뭐라 드릴 말씀이. 어제 제가 한 말하면 맞네요. 개노다 꼰대 조직이라고 제가 어제 얘기했는데. 5. 복지직 퇴사자들이 많나요? 일행직에 비해서 퇴사자 비율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지만 크게 눈에 띄게 일행직에 비해서 퇴사자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주로 퇴사하시는 분들은 사회초년생이신 듯해요. 아무래도 경험이 없다 보니 이 직장이 여타 직장에 비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절실히 와닿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주변 후배들에게 첫 사회생활로 공무원을 바라보고 공시 준비한다고 말리는 편입니다. 객관적으로 아주 좋은 직장도 아니고 제가 다녔던 직장에 비해 어느 부분이 메리트가 있어서 견디며 산다고 생각하지 첫 사회 경험이 공무원이라면 저라도 힘들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경험은 경험대로 해보고 돈을 많이 벌든 적성이 많든 좋은 직장을 찾았다면 그 직장을 계속 다니면 되는 거고 영 이도저도 아니고 힘들다 싶을 때 30대 초반에 공직으로 들어오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신규 임용자 연성 가보니 전진열 다 섞여 있는데 28살에서 31살 정도가 딱 평균 입문 나이인 것 같았어요. 40대 후반 50대도 종종 있습니다. 10년 근무 시에 연금 혜택이 있으니 40대까지는 조금 있으신 것 같았어요. 자, 6. 일행직을 이직시켰죠?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복직의 업무 강도가 5에서 10이라면 일행직의 업무 강도는 1에서 1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극단적이지만 일행직 시동기 중에 교통행정과 발령받아서 새벽마다 교대 근무 서는 분도 봤고 사망자 중 무연고자 처리 맡아서 가족분들 찾아다니며 위인장 수정하고 장례식장에 시체 안치비 추가로 발생한 거 굽신굽신거리며 뒤처리하는 분들도 계세요. 주민센터에 각종 증명서 떼시는 분들은 일행직 중 극히 일부입니다. 2년 후에 그분들이 언제 어떤 보직을 맡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공직 들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가지는 의문점 중 하나는 공무원이 이런 일도 해? 입니다. 기본적으로 산불도 끌어다니고 눈 오면 비상근무도 서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사복직은 일은 대체로 어려울 수 있지만 기본적인 틀은 비슷해서 연차가 쌓이면 전문직이 쌓여 조금 일이 수월해지는 장점이라면 장점이 있습니다. 일행직은 평생 신고자처럼 2년마다 새 업무 배워야 한다고 주변 일행직 주사님이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6급을 다시면 팀장급이라 짜잘한 실무는 안하고 결제만 하시겠지만요. 7. 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등 다른 사회복지 직장에 비해 사회복지 공무원이 낫나요? 이건 감히 제가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사회복지 공무원은 어쨌든 사회복지 행정가입니다. 신청 안내를 돕고 전산 입력하고 공문하고 어쩔 수 없이 소화해야 하는 일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반면 시설이나 복지관은 정말 면대면으로 사람을 대하고 발려뛰어 봉사를 베푸는 직업이죠. 직업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주변 제 동기와 저희 친오빠는 복지시설에 있다가 복지공무원이 되었는데 만족하고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직업관이 중요한 문제라 생각되네요. 8. 연금. 지금 들어온 신규자 중 연금 기대하고 오는 신규자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못 받는 거죠. 못이죠, 못. 네, 못 봤다고 읽을게요. 뉘앙스상 못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 다들 국민연금 받는 거나 별 차이 없을 거라고 기대하는 수준. 솔직히 연금 제도의 최대 수혜자분들은 퇴직하셨거나 곧 퇴직하십니다. 9. 당부. 30년 전부터 점처럼 공권력이 센 시대는 갔고 민원 하나에 쩔쩔매는 게 요즘 공직 분위기입니다. 사기업에서 실적 압박 등의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공직에 오시면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를 마주하시겠죠. 하지만 되게 많은 분들이 전 직장과 비교해 행복지수를 느끼는 정도, 딱 그 정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오신다면 공직생활 버틸만 하실지도 모릅니다. 또 일행직 3년 정도 준비하시다 자격증 취득 후 사복직으로 유익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건 여러분의 의지로 하셔야 함을 당부드립니다. 부모님의 사복직이라고 해라
이런 권유로 들어오신 분들 치고 일 즐겁게 하시는 분들 못 봤습니다. 여러 사복지 정보 보시며 판단하시되 꼭 스스로의 의지로 경쟁하시길. 자, 신규자 연수 때 대기업갈 자신이 없어 공무원 준비했다는 기죽어 있는 20대 중반 동생들도 많이 봤고 기대에 부푼 사회초년생도 많이 봤습니다. 어찌됐건 일단 들어오셨다면 그대로 업무에 전부치고 보람도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하다 보면 보람찬 경험도 많습니다. 하루 종일 악성 민원만 있다면 일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종종 저의 자존감을 높이고 일의 보람됨을 느끼게 하는 민원도 많으니 어느 정도 직렬을 잘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되 겁만 먹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우 정말 잘 읽었습니다. 일단 현직 사회복지 공무원이시죠 미쁘님이.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썰을 풀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아마 미쁘님도 아실 거예요. 미쁘님도 시험 칠 때 한국사 보고 들어왔어요. 한국사. 사회복지직도 제가 알기로는 한국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한국사 들어가죠. 과목에. 시험 칠 때 필기시험 보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시기 싶은데 강사 중에 유명하신 분인데 그 강사 중에 전환길이라고 아시죠? 전환길. 그분이 예전에 강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수험생들 고민 드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어떤 얘기 했냐 하면 사회복지직만큼은 제발 공무원 메리트 보고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왜냐? 그분이 팩트 폭력 엄청 많이 날리시는 분 유명하잖아요. 뭐, 문제 같은 거. 문제 잘못했다고 막 강사, 실제에 엄청나게 욕하고. 그 서울시 7급인가? 거기서 막, 영상이 있어요. 그 조회수 엄청 장난 아니야. 100만 넘을걸요, 아마. 아무튼,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적어도, 다른 공무원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그러니까 공무원의 복지를 원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직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의 복지만 보고 일을 하다가 분명히 실망하는 부분이 있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얘기로는 적어도 사회복지직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회복지직 정보하시는 분들 사회복지 전공자들이 시험을 쳤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맞죠? 보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사회복지직이 물론 사회복지직 같은 자격이 제가 알기로는 2급 사회복지사 있으면 시험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2급 사회복지사가 생각보다 만들려면 만들 수 있어요. 왜냐? 요즘에 사이버 대학교 이런 데서 받으면 2급 사회복지직 요건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1급 같은 경우에 4년제 나와야 1급 사회복지직을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사이버 대학 2년 끊고 사회복지직 2급 가정하면 평생교육 같은 데 하면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시험 보는 기준으로 하면 속속으로 맞출 수 있어요. 그 2급 사회복지직을. 그래서 사회복지직은 거기다가 사람도 많이 뽑고 해마다 많이 뽑고 커트라인도 낮아요. 좀 많이 낮아요. 솔직하게. 그래서 시험 준비 기간이 상당히 짧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데 근데 만만하게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사실 밑분님도 이건 인정하시죠? 밑분님 만만하기 때문에 시험 붙었다는 게 아니라 약간 우습게 보고 들어오신 분들 많단 말이야. 굉장히 커트라인 보고 아 이거 조금만 준비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경찰에서도 사회복지직 넘어온 사람도 있어요. 경찰은 커트라인 80점 왔다 갔다 거리는데 여기 막 보니까 저 막 그때 제가 그거 봤었거든요. 예전에 사회복지직 엄청 많이 뽑았을 때 있었거든요. 그때가 2011년인가 2010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한 번에 3,000명인가 뽑았어요. 전국 단위로. 광역시별로 100명 넘게 태호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미달대도 시험 합격자가 미달난과도 있었어요. 미달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원서만 그냥 붙는 데도 있었어요, 그때. 진짜야. 그 사회복지직 하신 분 중에 빵꾸 났던 시험이 있었다가 알걸요, 아마? 2012년인가? 그때 어느 정도였냐 하면 커트라인이 51, 48 이랬어요. 100점 만점 시험에. 공무원 시험에서 커트라인이 47도 있었다니까, 47? 한번 찾아볼까? 있어요, 진짜.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 그런 거 보고, 이거 정말 조금만 노력하면 사람도 많이 뽑으니까 쉽게 붙을 수 있겠구나 싶어가 넘어왔다가 피 보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게.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자면 돈 보고 일하면 피 보일 수 있는, 가장 피 보일 수 있는 직렬이 사회복지직이에요. 사회복지직은 특히 이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봉사의식, 남을 도와야겠다는 그 봉사의식에 정말 많이 발휘가 되는 직장이에요. 그냥 공무원 연금 생각하고 어떻게든 60살까지 뻐기자. 어? 10시 되면 땡하면 퇴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피보는 직렬이죠. 맞죠? 비품님. 그리고 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회복지 쪽은 아니지만 그 비슷한 직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비슷한 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내가 이게 적성이 맞는구나. 남을 도우면서 이렇게 뭐 한다는 게 나쁘지 않네. 생각되니까 아마 이쪽으로 들어오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바우처가 뭐죠? 바우처? 아까 이거를 바우처 이거 먹고 싶었는데 이게 뭡니까? 다른 건 다 알겠는데 바우처는 모르겠어요. 바우처가 상품권이라고? 서류인데요, 서류? 서류라고 나오는데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 화폐 같은 거? 그 지역 화폐 같은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만 쓸 수 있는 화폐 같은 거. 뭔지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때가 내가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믹분이 들어보니까 3개월이 고비네, 맞죠? 이게 3개월 무조건 고비네. 3개월이. 나 배 아픈데. 이거 썰만 풀고 아, 한시좀 갔다 와야겠다. 아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제대로 된 인수인계가 부족해서 힘든 경우 있다고. 3개월은 무조건 고비네, 맞죠? 이거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겠다. 근데 아까 이런 얘기 했잖아요. 보통 4개월이면 직장은 전임자의 AS 기간에 대해 어느 정도 알려주는 기간이 최소한 일주일이나 있지 않나요? 없습니다. 대기업도 없는 경우 많아요. 여러분들 4기업 다닐 때 여러분 직장 다닐 때 인수인계 받은 기간 있었습니까? 없어요. 보통 그 사람 나가니까 사람 급해서 뽑는 경우 많습니다. 저 공무원 준비했었습니다. 경찰 공무원 준비했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젊었을 때. 필기 합격 3번 했어요. 3번. 최종에서 2번 떨어지고 한 번 최종에서 떨어지고. 만약에 내가 서울 쪽을 쳤으면 붙었을 거야. 대구에서 쳐가지고. 그거 빈품이 아시죠? 대구가 모든 직렬의 끝판왕인 거. 그 대구가 모든 공무원 직렬의 끝판왕이에요. 뭐 일반 뭐 국가직, 지방직, 법원, 교정, 경찰, 소방. 커트라인으로 하면 넘버원, 넘버2일 거야 무조건. 무조건 넘버2. 제가 서울에 쳐서 붙었을 거야 아마. 네, 서울에 쳐서 붙었어요. 보통 커트라인 5점, 6점 차이 나요. 서울하고. 배 아픈데. 둘 다 해봤어요, 둘 다. 야,
힘들겠다. 아, 여러분, 근데, 잠깐만, 이제 1부 끊을게요, 1부.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부. 1부 여기서 마칠게요, 1부.